오징어 게임에 대한 새로운 비밀과 호기심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몇몇 장면에서 프런트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배신자임을 명백히 드러내지만 기훈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찰리의 타렛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새로운 비밀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기훈이 경비원들에게 반란을 계획할 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조직하고 게임 감독들에게 대항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훈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리키며 위를 쳐다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장면에서 모두가 천장을 쳐다보지만 프런트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번 플레이어는 기훈을 직접 응시합니다. 그는 천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기훈은 그를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를 응시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프런트맨이 기훈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훈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마다 프런트맨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훈의 모든 계획을 앞서 있었습니다. 2화에서 기훈은 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기 위해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영어로 말합니다. 이는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즌에서 그녀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기훈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즌 1에서 그녀는 손녀가 한국어를 잊어버릴 것이라며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기훈의 전화는 할머니가 옳았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녀는 완전히 한국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장면은 소녀가 미국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통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전목마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각 방에 2명의 플레이어만 들어갈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1번 플레이어가 기훈의 친구를 붙잡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많은 맥락이 있습니다. 프런트맨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경비원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훈의 친구를 데려가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를 나중에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 남자가 기훈의 유일한 친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기훈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프런트맨은 처음부터 이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분홍색 경비원의 마스크에 약간의 투명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약간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마스크가 완전히 불투명하여 검은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즌 1에서는 경비원들을 완전히 익명화된 존재로 묘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무자비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반면 시즌 2에서는 그들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되찾기 위해 분홍색 경비원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리즈는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경비원들도 인간임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마스크를 통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 뒤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참가자들을 파괴하는 끔찍한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오각형 경기라는 게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플레이어들은 5인 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결속을 다지고 친구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게임은 회전목마입니다. 여기에서 팀은 강제로 분리되어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 라운드마다 방당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어 팀은 몇몇 멤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플레이어들이 오각형 경기에서 친구가 된 후 회전목마에서 서로를 배신하거나 심지어 죽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노스의 팀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즌 1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줄다리기 게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팀이 형성되고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구슬 게임이 등장했고 플레이어들은 서로의 파트너를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오징어 게임 조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고통스럽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낯선 사람이라면 고통이 그다지 강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친구라면 배신이 VIP들에게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펜타슬론 게임에서 프론트맨은 주인공들과 함께 경기를 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마지막 팀이 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프론트맨은 게임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그룹을 마지막에 배치하여 만약 그들이 도전에 실패한다면 목격자가 없도록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비원들은 프론트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팀이 없으니 목격자도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플레이어 1은 안전하게 게임을 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즌 1에서도 노인 일남은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과 그들의 팀이 섬을 조사할 때 그들은 폭발 함정을 발견한다. 폭발은 보트 안의 팀을 놀라게 하고 모두 즉시 섬을 바라본다. 그러나 주에 깊게 본다면 선장은 놀라지 않는다. 그는 머리를 아주 천천히 돌린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배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그 장소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는 진짜 정체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다. 펜타슬론에서 플레이어 388이 공기 놀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멋진 순간을 목격했다. 대호는 이 게임에서 능숙함을 보여주며 여동생들과 많이 놀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하인드 씬 영상에서는 배우가 동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제작진은 공기 놀이 전문가를 고용했다. 이 남자가 손동작을 했고 대호의 장면들과 편집되어 마치 그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배우 강하늘은 자신이 동작을 직접 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장면을 위해 많이 연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제작진은 전문가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에피소드 2에서 우리는 북한 소녀가 어린이 엔터테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가드로서 다시 오징어 게임에 돌아가기 위해 사직한다. 여기서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토끼 머리를 쓰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 묻는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지만 그녀에게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분홍색 가드로 일한다면 이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끼 머리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회전목마 게임에서 미친 여자는 기훈에게 일종의 예언을 한다. 그녀는 당신의 삶이 운명이 정한 것보다 오래 지속된 이유가 있으며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다고 말한다. 이 대사는 기훈이 오래 전에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시즌 1에서 게임에서 이겼지만 처음부터 죽었어야 했다. 인형 게임에서 그는 넘어졌지만 알리가 그를 구했다. 쿠키 게임에서 그는 우연히 자신의 쿠키에 땀 한 방울이 떨어져 그것을 핥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남았다. 줄다리기 게임에서는 노인이 그와 함께 놀며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 구슬 게임에서는 노인이 그를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기훈은 살았다. 기훈은 처음부터 게임에서 죽었어야 했지만 미친 여자가 말했듯이 어떤 이유로 인해 그의 삶은 운명이 정한 것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기훈은 운명에 의해 선택되어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이 장면에서 시리즈 감독은 기훈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 임무는 임신한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친 여자가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비디오에서 임신한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